자,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자, 이에 대한 정확한 시장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차가 다음 달에 CES에 참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CES 하면 IT 업계만 참여하는 그 행사 아닌가요? 또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초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 수소와 소프트웨어 대전환을 주제로 해서 미래의 비전을 선보이게 됩니다. 자, CES를 간단히 좀 소개하자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로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렇게 뭐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총 3,5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AI가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차는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수소 에너지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전환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공공 모빌리티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미래 기술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의 행보가 이번에 CES 행사에 내보이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광폭 행보 가능성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윤 대표님 이번에 CES 행사에서 현대차에서 신형 UAM 기체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UAM을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UAM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론을 다양한 방면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들을 기업들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번에도 현대차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AM이라고 해서 좀 약간 전망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2025년도를 우리 상업화, 이 상용화 시점을 완전 초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5년 뒤, 그로부터 5년 뒤 2030년에는 그보다 약 10배, 100조 이상의 규모들을 형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한 레저용으로 이용하던 것들이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그것들을 예상을 해서인지 2021년도, 2022년도에 UAM 투자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그래서 2년 동안 투자를 했던 그리고 2년 동안 연구 개발하던 것이 이번에 CES에서 공개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되는 이 기체가 2028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해왔던 것들을 좀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기체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좀 투자 행보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가 확실시 되고 있죠. 3분기 실적도 보더라도 와 정말 놀라울 만큼 정말 놀라운 숫자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언급 주신 UAM 이런 부분 보게 된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자, 심 대표님, 현대차의 주가 내년에 뭐 올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 내년에 어떤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20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서 최대 규모인 252명의 임원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 5년 연속 무분규 그리고 최대 실적 생산 실적을 견인한 것에 대한 성과적인 승진 인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있는 뭐 공장을 현지 업계에다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로 좀 볼 수 있습니다만은 2년 바이백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이 일어난 후에는 다시 한번 러시아에 재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좀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신차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그리고 자동차 수출 호조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주가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9만 원대 초반대에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때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의 흐름 긍정적으로 심종석 대표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 현대차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기아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아에 관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가 상승도 정말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윤 대표님, 이 기아차 같은 경우 과거를 보게 되면 현대차 요만큼 올라갈 때 훨씬 많이 올라가는 탄력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기아차가 본격적으로 현대차도 시동 걸었으니까 기아차는 더 강한 탄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강한 탄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릉부릉 하고 이제 조금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즉,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옷도 이래가지고 좀 오토바이처럼 보였는데 자동차를 얘기한 거고요. 기아차가 2021년도 이제 최고가 자리를 조금 넘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었고요. 넘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대차의 전고점 돌파와 함께 좀 강한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이제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랠리가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에 밀려서 사실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요 짧은 반등이나 짧은 상승이 아닌 상승 랠리가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량, 실적 모두 다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당장 먹거리가 아닌 또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완성차 기업, 우리 현대차나 아니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지금 상승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과 그다음에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대표님께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내년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전망 역시 반도체만큼이나 꽤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자동차 업황과 전망. 자, 내년에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동차주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제가 보는 종목은 앞서 뭐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고점이 10만 원대를 좀 보면은 거기에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 아래쪽에서 분할로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가신다면 내년에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 대표님께서는 기아를 탑픽 종목으로 뽑아주셨고요. 기아는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표님께서도 매우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넘어가는 시장의 트렌드가 또 있으니까 이번에 전기차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자면 대표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경제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을 선택하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들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도 불릴 수 있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타이어, 그다음에 차체 경량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차량 안에서, 우리 차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냐를 포커스로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차체 중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용 타이어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타이어
이 마모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타이어 교체 주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체 중량, 차체가 점점 가벼워져야 차량의 유지 기간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이어 마모 속도도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분야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야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자율주행 쪽으로는 퓨런티어라고 하는 종목이 좀 있고요. 두 번째 타이어에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그다음 세 번째는 차체 경량화에 좀 주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종목들을 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트렌드에 좀 잘 맞는 종목들을 준비해 온 거니까 이 세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줄에 있어서만큼은 좀 뒤처지지 않는 투자 마인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자동차 업황 분석과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